울산 대 서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죠? 오늘이죠, 이제. 4월 15일 저녁 7시 30분 수요일 날 울산 대 서울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울산하고 서울하고 둘 다 상황이 되게 좋죠. 이 두 팀의 상황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9년 만에 이번에 전북을 잡아냈습니다. 이제 서울 팬분들 지금 다 신나가지고 지금 그 모든 커뮤니티와 이 모든 이 유튜브 전술 유튜브들과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찍어먹고 다니고 계신데 내가 이것만 기다렸다면 믿어주겠니 하면서 막 이것저것 이제 날뛰고 계시죠. 아무튼 그래서 홈에서 9년 만에 이제 전북을 잡아내고 하나의 징크스를 또 깼습니다. 그런 서울이 또 다른 진짜 마지막 징크스 문수에서의 그 무승 징크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수에서 우리가 못 이긴 지도 전북만큼 오래됐을 거예요. 전북을 상암에서 못 이긴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이곳저곳 매체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뭐 마지막 징크스를 잡았다. 막 감독님도 뭐 이게 마지막 징크스다 하는데 아니거든요. 문수에서 마지막 징크스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문수에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못 이겼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서울이 지금 5승 1무.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무패 행진 중이고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울 상황을 야스 조합과 함께 자리 잡은 이 서울의 포백이 공수 모든 면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원에서는 이 바베츠 선수가 이 수비 보호랑 빌드업 시발점을 이제 맡으면서 그 옆에 있는 이승모 혹은 손정범 선수를 이제 또 번갈아 사용을 하고 상황에 맞는 또 스위칭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베츠 선수가 홀딩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격적인 롤로 이승모 선수를 사용을 하거나 손정범 선수를 사용하거나 하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직선적인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호할 때는 뭐 이승모 선수를 쓴다든지 혹은 뭐 사이드 쪽으로 좀 더 벌리는 걸 원할 때는 뭐 손정범 선수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삼선 자원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플러스 측면 자원인 송민규 선수랑 정성원 선수가 각자 이제 다른 롤로 상대의 진영을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울의 핵심은 스위칭이잖아요. 빌드업 과정에서 올라와서 스위칭을 가져감으로써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 송민규 선수가 없더라면 이만큼의 성적이 나왔을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성원 선수도 송민규 선수랑은 좀 다르게 뭔가 온더볼에 치중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스위칭 플레이와 이 킥력을 통해 가지고 상대팀의 측면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는 결국 또 조용욱과 클리말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조용욱 선수도 사실 그 자리 그 세컨톱 자리에서 뭔가 윙이기도 하고 합스페이스를 침투하는 메짤라가 되기도 하고 혹은 세컨톱 자리에서 골을 노리기도 하고 뭐 가끔 스위칭 플레이 하다 보면 저 아래 수비 빌드업 하는 데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 자리는 정말 그 조용욱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다른 선수들도 잘하겠지만 조용욱한테 정말 특화된 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말라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워낙 득점 페이스가 좋고 4골이죠 6경기에서. 뭐 무거사 선수가 지금 인천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원하는 진짜 골게터,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격수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서울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아무리 서울이 흐름이 좋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결국 이 안데르손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서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조용욱 선수랑 정승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데르손 선수가 돌아온다면 또 이 둘 자리에서 또 다른 옵션이 되어 주잖아요 보통. 요즘 안데르손 선수가 원래 나왔던 걸 생각하면 이 세컨톱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윙 혹은 좌윙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분명히 또 이 안데르손 선수가 가진 온더볼 옵션이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안데르손 선생님의 축구 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쌤의 축구 교실이라고 안데르손 선수 공 잡고 막 뛰어가면 이제 야, 안 선생님 또 축구 교실 여셨네. 좀 그런 느낌. 근데 그거는 이제 못 보여주는 게 또 아쉬운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 만약에 안데르손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좀 잘할까 뭐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안데르손 선수의 부재가 어쨌든 이 빡빡한 경기 일정상에서는 좀 걸리는 포인트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지금 4승 1무 1패거든요. 서울만 아니었으면 1위 자리를 먹었을 법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이 승점이 16점, 울산이 서울이 13점으로 지금 6점짜리 매치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울산도 지금 1패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근 흐름들을 좀 보면 무패를 달리다가 현대가 더비에서 패하면서 사실 좀 주춤하나 했거든요, 저는. 근데 또 인천한테 또 짜릿한 극장골로 또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좀 풀어온 울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좀 살펴볼게요. 수비부터 조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이재익 정승현 조합이
전북이 지금 이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측면에서 또 최석현과 조현택, 특히 이제 조현택 선수가 좀 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야니치 선수, 또 사령관이잖아요, 울산의 사령관 보야니치 선수,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수호자 이규성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번 경기에서도 이규성 선수가 자유롭게 놓여있는 상황에서 또 크로스를 올려서 인천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플러스 이 3-1-2 조합, 이희균, 이동경, 이진현 조합으로 시즌 초반에 약점이라고 분류가 되었던 이 사이드 플레이들도 좀 괜찮게 상쇄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돌아온 야구, 중국에서 돌아온 야구. 사실 뭐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분석 채널들을 또 봐도 강원의 첫 시즌보다 야구가 지금이 더 좋아 보인다. 강원에서 처음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잘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야구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또 골도 넣었고 플러스 또 돌아온 말컹. 야, 말컹 선수 홀쭉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찍어 누르는 헤더. 그리고 또 이제 존재감을 발휘를 한 말컨까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요. 선발진은. 거기다가 이 벤지 선수도 교체로 나와가지고 K리그에서 좀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거든요. 인천 상대로 분명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맞추면서 골로 연결을 짓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울산 상황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김현석 감독님도 그 김영권 선수의 이탈이 아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 후방에서 그 올라오는 데에서 좀 버거움이 있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김현석 감독님도 김영권 선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이재익 선수나 정승현 선수도 빌드업적으로 뭐 굉장히 불안한 센터백들은 아니지만 김영권 선수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쨌든 국대에서도 대체하기가 힘들 정도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울산에서도 분명히 이 김영권 선수에 대한 공백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지난 경기랑 이 전략적 포인트들도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김현석 감독님의 이 선수 기용이랑 어떤 전반적인 전략이 사실 시즌 초반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주요하게 적중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더비 이전까지는. 근데 현대가 더비를 기점으로 좀 울산을 공략하는 방법을 다른 팀들이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울산을 생각해보면 이전 시즌들에서는 좀 점유, 그리고 패스 숫자가 많고 지배하고 체급으로 찍어 누르고 그러다가 승리를 가져오는 좀 그런 느낌의 팀 컬러가 있었다면, 울산이 이전 시즌들과는 좀 다르게 이번 시즌에는 효율을 좀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을 추구하면서 점유율에 대한 힘을 좀 내려놓고 카운터를 치면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점유율이 K리그에서 9등입니다. 저기 울산이 50%가 안 돼요. 9등이라는 거는 진짜 거의 점유율을 어쨌든 많이 내려놨다는 건데, 뭐 정말 저 내해 끝에 있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뭐 제주 38% 이러거든요. 그런 팀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래도 50%가 안 되는 점유율로 지금 이성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결국 팀 컬러를 좀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난 인천과 울산의 경기만 보더라도 그 주요한 공격 시퀀스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인천의 수비진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예요. 인천의 수비진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역습, 빠른 카운터, 우리가 점유를 하면서 상대를 천천히 잠식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그거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치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좀 지난 경기 양상을 보면 울산이 선제골을 넣고 좀 내려앉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리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유효한 시퀀스들을 좀 보더라도 대부분 상대 수비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분 하이라이트들도 보고, 그리고 플러스 그 울산이 리드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에서 경기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점유하고 지배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현대가 더비 때는 조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공략당한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이드를 통제를 해버리는 순간, 상대팀이 울산의 사이드를 통제해버리는 순간 너네 윙 없잖아, 이걸로 좀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울산을 상대하는 그 상대팀이 이선이 정말 퀄리티가 좋고 이선이 괜찮다라면, 혹은 이선의 조직력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눌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 고전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제 요 관건인데, 울산 입장에서는 이선부터 눌러가지고 울산의 지금 풀백 전진하는 거를 막는 순간 위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공격이 좀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풀백이 막히고 이선도 눌리면서 그대로 내려앉게 되는 양상을 좀 띠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게 울산의 파회법이다라고 지금 나와서 현대가 더비에서 전북도
그리고 얼마 전 인천도 이렇게 상대를 했지만 확실히 김현석 감독님이 좀 괜찮은 감독님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이건 이제 서우님이 통풍쇼에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 벤지 선수를 투입을 해요. 바로 안 풀린다 싶으니까 벤지 선수를 투입을 해서 측면의 현로를 좀 뚫어보려고 하고, 또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효과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밀려요. 그러니까 밀린다는 게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울산이 계속. 그럼에도 내려앉게 되니까 투르아쿠 선수를 투입을 해서 3백 만들고, 그러니까 5백 만들고 아싸리 수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관점을 좀 변화시켜서 경기 플랜을 변화를 시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김현석 감독님이 뭔가 완전 수동적으로 축구하는 감독님은 아니네. 안 될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일단 수비를 더 늘려보지 뭐. 이런 식으로 관점에 좀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경기를 버텨보려고 했는데 인천이 동점으로 따라오니까 장시영 선수, 심상민 선수 투입을 하죠. 그리고 보야니치 선수를 한 칸 올려가지고 좀 축구를 와이드하게 전환을 좀 합니다. 그래서 와이드하게 전환해가지고 측면에서 뭔가 아이솔레이션 혹은 측면에서 좁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원투베스 주고받고 크로스, 이런 것들에서 또 결과가 나왔죠. 그 이규성 선수가 왼쪽에서 크로스 한번, 오른쪽에서 크로스 한번 올렸는데 왼쪽에서 크로스 올렸을 때는 세이브로 막혔고,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올렸을 때는 결국 말컹 선수가 골로 만들어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의 승리였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뭐 선수빨 아니냐, 체급빨 아니냐, 인천이 더 잘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선도 있겠지만 그게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고요. 지난 경기 때는 확실히 인천이 체급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은 봤던 것 같아요. 뭐 실수에서 나온 실점 장면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기인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환 감독님의 인천이 되게 그 할 수 있는 되게 수준 높은 축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졌지만 희망을 볼 수 있는 경기, 재밌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면 재미없겠지만 뭐 이런 관점에서는 되게 이 김현석 감독님이 좀 잘 준비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인천이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고 결국 그 마지막 결실이 선수단 체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도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의견이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그 변화의 플랜을 봤을 때 김현석 감독님이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생각 없는 교체를 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적어도 능동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윤종환 감독님이 가져온 이 우세를 나도 프로액티브하게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체급과 맞물리면서 승리로 연결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울산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와이드하게 벌려서 하는 축구를 할 때에는 또 이 지공하고 크로스 해가지고 결국 유효한 시퀀스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선을 공략당해서 2선부터 공략당하고 풀백도 제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 사이드 완전히 벌려 쫙 해놓고 와이드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이 완전히 다른 축구, 그러니까 보야니치도 한 칸 올리고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한다면 결국 또 이게 또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러면 결국 울산을 상대하는 이제 추후에 다른 팀들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한 가지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2선 통제하고 그냥 풀백 제어해. 그럼 거기 뭐 안 되던데? 뭐 이동경 야구 해줘 말고 안 되던데? 근데 그것도 한 번 막히니까 안 되더라. 이제는 이 정도 생각으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파회법 플러스 어쨌든 대응 전략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서 이 울산을 상대하는 서울이 과연 어떻게 얼만큼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울산의 지난 경기 그리고 주요 선수들 살펴보면 결국 야고, 이동경 정도를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고, 뭐 주요 스탯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막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구 선수도 말컹 선수도 누가 나오든 간에 이 빠른 카운터 어택에서 기인하는 이 축구가, 그러니까 내려앉는 상황에서도 결국 야구는 빛이 나는 유형의 공격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스타일의 축구는 프로액티브 하면서 빠른, 상대가 자리 잡기 전에 맞짱을 뜨는 것을 물론 좋아하는 축구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경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서울이. 그런 상황에서 파회법을 들고 나오기 이전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울산이
가장 좋은 이 무기로 딱 꺼내들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가장 좋은 무기로 사용하기 좋은 것 아니겠느냐. 야구가. 인천전에서 인천과 울산의 경기를 보면 그냥 역습 시퀀스가 이동경의 그러니까 높은 라인에서 그 압박을 공을 뺏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려앉은 상태에서 위에서 탈취를 하고 그 위에서 이동경이 쭉 찔러주면 사이드에 있는 누군가가 야구한테 쭉 요런 패턴. 그래서 결국 야구 이동경 라인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수는 야잔과 이동경을 꼽을 수밖에 없고 누굴 데려와도 그 얘기할 거예요. 말컹은 그리고 상수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어쨌든 교체로 들어온 사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서울이 지금 막 장신 공격수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즌부터 지지난 시즌쯤부터였나요? 막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라서. 그치만 또 말컹 MK2는 또 다르잖아요. 마크2는 또 다르기 때문에 말컹도 조심스럽게 좀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결국 이 주요 선수를 살펴보기보다는 경기의 양상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경기를 지켜보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서울의 전략 전술도 조금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전북전 리뷰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2-3 빌드업을 사용을 해서 인버티드 풀백 구조를 좀 쓰고 있어요. 근데 2-3 빌드업만은 하는 건 아니고 3-2 빌드업으로 이제 전형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올려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밑에서는 기본적으로 2-3 빌드업, 3-2 빌드업, 그리고 이제 야잔, 로스, 바베츠, 그 다음에 김진수, 최준 이 선수들이 아래서 구성을 하고 있고, 윗선에서 올라가면은 왼쪽은 송민규, 조영욱, 김진수 선수가 스위칭을 통해서 박스 타격,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정성원, 최준, 이승모 이 선수들이 이제 혹은 손정범 돌아가면서 스위칭, 그리고 야금야금 이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이 사이드로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볼들을 박스 근처로 가져와서 짧은 크로스를 올리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 서울이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결국 주 득점 루트의 부재, 그리고 약속된 이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패턴이 무엇이냐 하는 그 의문, 이런 것들이었는데 좀 단번에 해결을 해버린 느낌이 있죠. 클리말라 선수가 부활함과 동시에 그 긴 이 얼리 크로스의 시도 횟수가 줄어드는, 김진수 선수의 킥에 개인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줄어드는, 짧은 거리에서 박스 근처 혹은 박스 바로 안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면 아무래도 성공률이 좀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빠르게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선점하고 공간을 선점해서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고 상대를 교란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이 컨셉으로 서울은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선수의 개인 폼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선수의 어떤 그 스타일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체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울산 후이즈 나올 거냐고 보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올 수도 있다는 모르겠다만 6점짜리 경기에서 과연 김기동 감독님이 70%짜리 조영욱을 쓸까요? 100%의 후이즈를 쓸까요? 하면 저는 김기동 감독님 스타일이라면 무조건 조영욱 쓸 것 같아요. 나중에 조영욱 선수가 퍼지면 후이즈를 쓰든가.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서울도 주요 선수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선수는 바베츠, 김진수, 클리말라 요렇게를 꼽고 싶거든요. 제가 전북전 리뷰에서도 이 세 선수를 가장 키 멤버로 좀 뽑았었는데요. 바베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후방에서 수비의 시발점이자 빌드업의 시발점으로 자리를 배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왼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김진수 선수가 지난번 경기를 좀 보시면요, 전북전을 좀 보시면요, 저도 좀 돌려보다가 안 건데 후반전 같은 때 보면 조영욱 선수한테 후방을 맡겨놓고 전방으로 그냥 스위칭을 빠르게 그냥 가져가면서 침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전반전에는 김진수 선수가 그래도 후방에 좀 대기를 하면서 조영욱 선수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후반전에는 분명히 그런 지시가 좀 있지 않았나. 야 진수야, 너 영욱이한테 맡기고 그냥 올라가도 돼. 그러니 그게 스위칭이지. 요런 좀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김진수 선수가 자유롭게 조영욱 선수한테 후방을 맡기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 3-2 빌드업에서 왼쪽을 차지하기도 하고 2-3 빌드업에서 인버티드 풀백을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절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박수일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김진수 선수급으로 해줄 수 있을까 하면 글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94분에 나온 그 태클, 93분에 나온 그 티아고 선수의 패스를 막는 그 태클,
혹은 지난 포항전에 경기 끝나기 직전에 온몸을 던져서 막던 그 태클 이런 것들을 보면 위닝 멘탈리티로 좀 점철이 되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진수 선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전술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그 플러스 마지막은 클리말라 선수인데 이 클리말라 선수는 사실 전술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냥 골을 잘 넣습니다. 모든 서울 팬분들이 다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골을 너무 잘 넣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경합 사실 전북전 내내 안 보였어요. 경합도 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공격수는 골로 대답을 한다. 애가 지금 이제 클리말라의 표본인데 한 가지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송민규 선수 이 축구는 송민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축구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핵심 자원은 결국 송민규로 완성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작년에 루카스 선수가 그 자리에 지금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축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송민규 선수의 현재 이 개인 폼으로 인해서 아이솔레이션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송민규 선수가 스위칭을 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메짤라처럼 세컨톱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 상대한테 비비기도 되고 원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움직임도 이제 흔들어 주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거기서 누군가가 또 들어오는 선수한테 툭 내주거나 본인이 안으로 접고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 이 다양한 패턴들이 있기에 오른쪽에서 온더볼의 부담이 줄어든 정승원이 사이드로 아이솔레이션을 쉽게 내줄 수 있다던가 킥을 쉽게 올릴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파생 효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선수들을 바베츠 선수 빌드업의 시발점이자 수비의 시발점 김진수 선수 이 변화무쌍한 왼쪽을 책임지는 서울의 멘탈리티 또 클리말라 공격수는 골로 대답한다. 만약 송민규 변화무쌍한 공격 전술의 핵심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양상을 좀 살펴보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선제골을 누가 넣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나요. 선제골이 제 예상에는 만약에 울산이 선제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서울도 이 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선으로부터 찍어 누르면 분명히 주도권이 서울한테 넘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울이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버티고 또 울산이 어떻게 버티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저도 지난번 인천전이랑 조금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과 울산의 경기처럼 좀 그런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80분 이후 7, 80분 이후 경기 후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를 막으면 서울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울산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양 팀이 다 체력이 털린 상태에서 울산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지난번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얼마나 통제를 하겠느냐 서울이 요것이 가장 중요한 키일 것 같고 네 맞아요. 후반 집중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 전반전에 김현석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 기존에 가져오던 플랜을 초반부터 그대로 고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패턴대로 간다면 이 후반전 끝날 때쯤에 울산이 분명히 변화를 줄 거예요. 와이드하게. 그 와이드한 변화를 서울이 얼만큼 대처하고 얼만큼 따라가느냐. 김동 감독님이 그걸 얼만큼 대처를 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집중력이고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도 맞지만 후반전 막판에 나오는 김현석 감독의 이 변화가 얼만큼 주요하게 작용하고 김기동 감독님이 얼만큼 그것을 또 대응을 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후반에 나오는 말컹을 조심해야 된다도 맞는 말이고요. 말컹이 나오지 않더라도 와이드하게 벌려서 있는 선수들이 말컹 혹은 야구를 보고 쏘아 올리는 그 공을 조심해야 된다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 혼자지만 예측광장을 좀 해보자면 저는 이동경 한 골 내지 야구 한 골이 정배인 것 같고요. 왜냐면 윙어들의 득점력을 기대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전반 초반과 후반 막판 이 두 개를 승부처로 보겠습니다. 전반 초반과 후반 막판 이제 이동경과 야구를 조심해라. 혹은 추가로 나오는 말콤까지. 이게 가장 정배이자 머릿속에 가장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김기동 감독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분명히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북한테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근데 저도 뭐
이제 질 때가 되긴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제 좀 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서울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는 서울 팬이니까 서울이 이기를 바라면서 프리뷰 끝.